안녕하세요, 쌈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수어, 가장 인기 있는 해수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키우기 위한 방법을 제가 좀 연구한 뒤에 알아본 다음 하나하나 설명드린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린 크로미스 아시죠? 처음에 물잡이용 고기라고도 알려진, 많이 추천을 받아요. 물잡이용 고기라고 많이 추천받는데, 그 그린 크로미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린 크로미스 사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가장 처음에 한번 넣어보셨을 해수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린 크로미스라고도 불리고, 영어로는 블루 그린 크로미스, 푸른 빛도 돌고 초록색 빛도 도는 그런 크로미스인데요. 크로미스라는 그 어종이 사실 담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담셀에 비해서 좀 인기가 좀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네, 일단 네 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요. 블루 그린 크로미스 내지는 그린 크로미스는 네 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 일단 물잡이용 고기라서 그런지 좀 강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먹이 적응이 쉽다 정도로 생각해야지, 수질에도 강하다 내지는 안 죽는다 뭐 이런 의미에서의 강하다는 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약하지는 않아요. 그런 측면에 약하지는 않지만 강하다라는 그거는 어느 정도 좀 어폐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쁩니다. 관상으로서 되게 좋아요. 그린 크로미스의 학명 자체가 크로미스 비리디스인데요. 그 비리디스라는 게 라틴어로 그린이라는 뜻이에요. 초록색. 그래서 크로미스, 초록색 크로미스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푸른 빛에 보일 때 푸른 빛이 돌고, 그 다음에 풀 스펙트럼에서 보이는 모습도 색감이 굉장히 이뻐요. 은은한 색도 나고, 그래서 색감적인 측면에서, 관상적인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데, 성격이 되게 온순해요. 이거를 이제 보통 외국어 사이트 같은 데 보면 peaceful이라고 평화적이다 뭐 이런 건데, 다른 종과의 그런 커뮤니티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는 아니지만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peaceful.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이 세 가지 이외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제적이에요. 한 마리에 3,000원. 네. 3,000원이면, 해수어가 3,000원이면 사실 좀 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해수어 할 때 엔젤 물고기 20 몇만 원짜리, 30 몇만 원짜리 보시다가 3,000원짜리 하면 막 수십 마리씩 사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차례차례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자연 상태에서 그린 크로미스가 어떤 곳에서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탱크 수조를 구성할 때 좀 참고하고, 또한 이 크로미스들이 좀 더 적합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배경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포를 일단 보면은 굉장히 광범위해요. 적도 지방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일본 쪽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위에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적도 지역이 가장 바다가 따뜻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북반구나 남반구로 올라가고 내려갈수록 이제 수온이 점차적으로 이제 떨어지는데요. 일본까지 발견될 정도라면 상당히 온도에 대한 어떤 레인지, 그런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베트남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데도 많다고 해요. 그만큼 흔한 거죠. 그래서 많이 잡히고 싸고 그런 거죠. 경제학적으로 굳이 설명을 하자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식단, 그러니까 먹는 것, 사료 적응, 요 부분은 일단 여러분들
잡식성 물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채식성 물고기, 육식성 물고기, 잡식성 물고기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카니보어를 이제 육식성이라고 그러고 허비보어를 이제 채식성이라고 부르는데 반해서 잡식성은 옴니보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료 적응 같은 게 좋습니다. 제가 좋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우리가 주는 어떤 형태의 사료도 결국에 잘 먹습니다. 제가 결국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처음에는 안 먹어요. 처음에 플레이크 아무리 부셔줘도 다 남겨요. 모르니까 남기는데 저 같은 경우는 크로미스를 2번 정도 길러봤어요. 2번 정도 길러봤는데 처음에는 사료 적응된 개체를 데려와서 사료를 처음부터 먹었는데 두 번째 이제 키울 때, 지금도 키우고 있어요. 두 번째 키울 때는 처음에 수입된 개체 자체를 그냥 그날 가져왔는데 안 먹더라고요. 근데 그 안 먹는 기간이 일주일 정도 안 먹다가 나중에 일주일하고 한 하루 이틀 정도 더 지나니까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나중에 고기를 정말 좋아하시면 이쁘고 어려운 고기에도 이제 눈이 가거든요. 뭐 멜론 나비 뭐 아니면은 뭐 다른 나비들 되게 많아요. 사료 적응 굉장히 힘든 거, 카퍼밴드 뭐 이런 거 나비들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정말 쉽습니다. 네. 그리고 플레이크 사료 줄 때 저기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저도 초보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플레이크 사료 주실 때 그냥 부셔가지고 물 위에 공기 중에서 이렇게 푸시면 안 되고요. 플레이크 사료를 이렇게 손 2손가락으로 잡고 물 속에 넣어서 부셔 주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여기 위에다 하면은 계속 떠다녀요. 둥둥 뛰고 둥둥 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물 속에서 어디에서 부시느냐? 수류모터 앞에서 부시는 거예요. 수류모터 앞에서. 그럼 다 흩날리겠죠. 그래서 만약에 검역항이 있으시다면 한 마리밖에 없어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검역항이 아닌 경우에는 수류모터 앞쪽에서 푸시면 낙오되는 개체, 먹이가 공급되지 못하는 개체 없이 누구나 다 잘 먹을 수 있을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자연적인 상태에서 분포나 식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요.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크로미스의 특징 중에 하나를 구성하는 게 사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군형이라고 해요. 군형. 요거를 영어로는 스쿨링이라고 하죠. 스쿨이 학교잖아요. 학교에 사람들 많잖아. 개인 교습이 아니고 스쿨링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같은 종류의 어종들이 떼지어 몰려다니는 걸 이제 군형이라고 그래요. 이에 반해서 이제 배란기 때만 몰려다니는 거를 군형이라고 안 하고 그건 할렘이라고 해요. 할렘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퀸 엔젤 피쉬나 뭐 그런 종류 엔젤 종류들이 가끔 할렘을 이루어서 그 생식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건데 할렘하고 스쿨링은 다르다. 그거 아셔야 돼요. 네, 근데 여기에서 군형이라는 것은 스쿨링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커뮤니티 문제 제가 계속해서 언급할게요. 사실 거의 발생하진 않는데 커뮤니티 문제 다른 종과의 문제예요. 다른 종과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종끼리도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다른 종류 엔젤피쉬나 아니면 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물고기가 있을 때 그 크로미스를 놓으면 크로미스가 공격을 당하는 경우는 물론 있지만 그러니까 공격을 먼저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 반대로 크로미스가 있는 상태에서 딴 고기를 넣어도 돼요. 그러면 거의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첫째는 해수어라고 추천해 주는 것도 있고 성격이 피스풀하다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수어 넣는 순서가 지금 제가 잠깐 나와서 말씀드리면 크게는 4가지를 고려하셔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다른 분들도 동의하실 수 있어요. 많이 키우시는 분들도 동의하실 수 있고 만약에 동의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좀 생각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해소를 넣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제가 고려하는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성격. 그래서 이제 해소 사이트마다 템퍼러처 내지는 템퍼라고 나와 있어요. 템퍼가 성격, 그 유순한 정도를 나타내는데, 그가 평화적이냐 피스풀하냐 아니냐, 요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식단 구성. 예를 들면 먹이 적응이 쉽다, 어렵다. 멜론나비 어렵죠. 저도 멜론나비 키워봤어요. 뭐 2번이나 죽였지만 그때 사실 먹이기는 했어요. 다른 걸로 죽여서 그렇지. 그리고 식단 구성에 있어서 또 리갈 엔젤 같은 경우에, 요거는 리갈 엔젤은 굉장히 독특한 엔젤인데요. 요거는 제가 리갈 엔젤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생기면 그거는 따로 말씀드릴 건데 굉장히 독특해요. 근데 이제 리갈 엔젤 같은 경우에는 먹이 적응이 조금 어렵다고 많이 얘기들 하십니다. 리갈 엔젤. 그래서 먹이 적응도를 이제 2번째로 고려를 하고요. 3번째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어피어런스, 외모, 그러니까 색감, 이런 거를 따지죠. 관상어니까 저는 그런 걸 따져요. 4번째는 이제 수질에 얼마나 둔감한가 민감한가, 수질 적응 내지는 분포가 자연 상태에서 봤을 때 분포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여기저기 있다 그러면 굉장히 강한 거죠. 크로미스 여기저기 있다 그러니까 수질에 어느 정도 폭이, 적응 폭이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하지 않았지만 커뮤니티 문제에 관련해서 2번째로 이제 다른 종가 문제가 아니라 같은 종끼리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냐? 우리가 스쿨링, 군형을 위해서 여러 마리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고수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크로미스 군형하지만 결국에 한 마리만 남는다. 왜?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여러 마리 군형하는 거 보고 싶어서 여러 마리 사놨더니 기껏 한 마리만 남더라.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아쿠아리움이 아니고 개인들이 운영하는 수조는 사이즈도 작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물고기를 계속 넣다 보면, 그러니까 걔네들이 크로미스를 괴롭히는 경우가 조금 생겨요. 저도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저는 이제 다른 물고기가 조금 크로미스를 괴롭혔는데, 여러분 놀라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순하다고 한 안티아스가 크로미스를 너무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다른 곳도 있고, 같은 종에서도 이제 왕따 시키는 문제, 다른 종에서는 이제 왕따 당하는 문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언급하면 좋겠지만, 해수어 간 경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사실 제가 1월하고 12월 달에 조금 찾아봤어요. 자료도 찾고, 그 다음에 논문이 있나 그것도 많이 살펴봤는데, 문제는 특화된 환경 속에서는 이 관련된 해수어 간 경쟁에 대한 어떤 논문이 그렇게 많지 못 봤어요. 그러니까 논문은 못 봤고, 주제 토픽에 대해서 간단하게 에세이 형식으로 쓴 거는 몇 개는 봤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에세이 형식이라고 그래서 그게 뭐 일반인이 쓴 거냐, 그렇지는 않고요. 영국에 있는 대학교 교수가 그래도 쓴 에세이 형식의 커뮤니티 리프 시스템 안에서의 해수관 경쟁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쓴 부분이라서 그래도 아주 아마추어적이진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고, 언젠간 제가 그 부분을 언급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한 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얼마나 살아? 이런 것도 궁금하겠죠? 일반적으로 자연 상태에선 3년에서 8년 정도 산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정말 잘 키우는, 정말 환경이 좋은 그런 수조 안에서, 아쿠아리움 같은 데서는 8년에서 15년 정도 산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연 상태보다 훨씬 많죠. 자연에서는 3년에서 8년인데 오히려 아쿠아리움에서는 8년에서 15년이니까 훨씬 2배 이상인 거죠. 2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인이 3년 이상 키우는 개인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네,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많이 쉽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개인들은 왜 이렇게 어렵냐 이런 얘기 참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린 크로미스를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신경 써야 되는지, 오랫동안 키우기 위해서 무엇을 신경 써야 되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뭐 이거 답이 뻔해요. 첫째도 수질, 둘째도 수질, 셋째도 수질이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다. 뭐 이런 건데, 수질은 사실 제가 이 동영상, 다른 동영상에서 사실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수질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상적인 수치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가 이제 수질이라고 통계학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뭐 pH 8.2, 칼슘 420 ppm, 마그네슘 1350 ppm, 뭐 질산염 없고 아질산 없고 암모니아 없고 뭐 요 정도 여러분들 처음에 물잡이할 때 저기 배우셨던 거, 알아두셨던 거 그거 생각하시면서 그 상태에 얼마나 가까워지는가가 수질에 대한 수준이 유지된다 내지는 수질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 상태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좋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수질 고기양, 그러니까 수질 관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하자면 고기양하고 이제 짬뽕하고 약간 다른데 그냥 비슷한 점으로서 설명드리면 일단 워럴 체인지 환수라고 했죠. 예전에 환수에 대한 동영상 혹시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환수 자주 해주는 것도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자주 해주는 것도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개인마다 달라요. 저는 어떨 때는 1%가 나노 수조, 물량이 적은 수조에 같은 경우에는 빈번하게 해주는 게 물성치가 좀 안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저하가 됐다, 수질이 저하가 됐다가 갑자기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변화량이 훨씬 적겠죠. 그래서 나노 수저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많이 환수해 주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그때그때 다르죠. 여과력이 불안정할 때 그렇게 환수해 주는 거 안 좋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점은 사실 어려운 점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데 몇 가지 주의할 점만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네, 왕따 문제, 개체 내 왕따, 크로미스들끼리 왕따 문제는 보통 한 마리, 두 마리 내지는 7마리 이상 이렇게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2마리 많이 시도했는데 2마리가 서로 왕따 시키는 경우는 못 봤어요. 1대1이라서 그런가? 네, 2대1이 좀 왕따죠. 그래서 그런가? 아무튼 왕따 문제는 한 마리 내지는 2마리 내지는 7마리 이상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들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진부한 얘기죠. 100점, 오디뇽, 그 다음에 유로네마라고 좀 피가 혈흔이 맺히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병 같은 게 조금 스트레스 받으면 수리질이 나빠지면 조금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길렀던 크로미스가 1년 이상 살았는데 그 크로미스가 100점이나 오디뇽은 없었지만 유로네마, 혈흔이 생기는 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생기고 나면 정말 며칠 만에 죽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 혹시 언급할 얘기가 있으면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린 크로미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혹시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인기 있는 해수어나 그런 거 제가 좀 자료를 찾고 실제로 제가 경험해 본 부분도 고려를 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재미있는 시간, 재미있는 물고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